교통, 음. 일자리, 음. 네, 청라 가정 루원과의 연계, 음. 비규제 지역이다라는 장점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3일 부동산 별별 지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루원시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시티제일 공인중개사의 최영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T 제일 공인중개사의 최영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 인천의 루원시티입니다. 부산에는 센텀시티가 유명하죠. 서울에서는 헬리오시티가 아주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제는 인천의 루원시티가 이제 그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왜 루원시티인지 한번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루원시티예요. 근데 마침 또 대표님이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자세한 이야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함에 앞서서 루원시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분양 많이 하는데요. 2018년도 기준 인천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곳이 인천 루원시티입니다. 인천 루원시티의 SK 뷰가 평균 25대 1, 최고는 42대 1. 그 다음에 루원 GLCT 프로지오가 평균 11대 1. 그 다음에 최대 17대 1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그거는 인근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다른 아파트 주상복합하고 비교해 보면 좀 더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루원 SK 아까 25대 1 말씀드렸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했던 주안 동부는 4대 1, 주안 한화는 6.7대 1. 이때부터 또 청약 규제가 심해졌습니다. 즉 유주택자분들이 당첨이 어려워졌고요. 기존의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서 정말 당첨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얘기는 그 전까지는 분양권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다. 그런데 이 규제 이후에는 분양권 투자의 그런 움직임이 좀 더 신중해졌다. 어디로? 좀 더 좋은 곳으로. 그래서 청약 규제 이후에는 계양 대림이 5.3대 1, 부평 쌍용은 3.5대 1.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검단 신도시는 계속 미분양이 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했던 루원 지웰은 11대 1. 바로 이런 척도만 봐도 루원시티가 정말 핫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분양권 투자가 굉장히 지극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루원시티의 청약 경쟁률은 다른 지역의 아파트 분양 경쟁률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1대 1이면 굉장히 괜찮은 성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루원시티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루원시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런 말씀, 이런 궁금증 가지실 것 같은데, 루원시가 어디 있는 건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아마 생소한 지역명이실 거예요. 일단 위치상으로는 인천 서구에 있고요. 여기 지역명이 생소한 거는 루원시티, 이제 뭐 영어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지어진 이름인데 원래는 이 동네가 가정동이었습니다. 가정, 아름다운 정자라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정원 도시라는 루원시티라는 이 도시의 이름을 붙였고요. 물론 이제 붙이면서 여러 가지 영어로 또 다른 의미도 부여했죠. 인간 중심 도시, 최첨단 도시, 그리고 명품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개발 계획은 거의 한 10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세대 수만 해도 10,000세대. 주거 인구는 한 3만 명 이상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이쁘네요. 재밌죠? 루원. 네. 그러면서 동시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 루원시티. 자, 가정오거리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청라하고 그다음에 서울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 루원시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죠? 맞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가정거리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됐었던 곳 아닌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다가 멈춰 있었던 지역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한 추진은 20년쯤 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뭔가 됐다 이거는 2006년. 그런데 또 그때 경제 위기 등으로 한참 동안 거의 10년 동안 아무런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서야 지난해부터 이제 주상복합이 분양하고 중심 상업 용지도 팔리고 이제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루원시티의 또 특징이 입체 복합 도시 뭐 이런 개념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말은 참 잘 만들죠. 입체 복합 도시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서 개발을 하겠다. 예정대로 된다면 여기는 주거, 상업, 행정 기능을 갖춘 아주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인천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불리고 있는 루원시티. 자,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호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님께서 강조하셨던 호재는 크게 4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 교통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 근처 수도권 하면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리한가 이거를 제일 처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오늘 루원시티에서 여기 이수역까지 1시간 한 45분 걸렸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멀었어. 그런데 내년이면 1시간 내로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뭐 호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7호선이 내년이면 성남역까지 연장 개통이 되거든요. 아 7호선이 루원시티를 지나가는군요. 네. 네네. 루원시티는 이제 2027년에 루원시티역이 개통될 예정이고요. 바로 인근의 성남역이 내년에 드디어 7호선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뭐 이제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도쿄 가서 점심 때 라면 먹고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서울 와서 네. 그래서 뭐 저도 라면 먹고 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만큼 대중교통이 이제 빨라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인천 2호선 지하철이 운행 중이고 서울 7호선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아직은 예상이지만 서울 2호선 홍대 원종선을 청라까지 들이자. 그럼 루원시티도 지나갑니다. 이런 얘기도 계속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 조금은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렇군요. 네. 지하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그 외에도 있죠. 그렇죠. 이제 버스 BRT라고 빠른 버스입니다. 홍대, 마포, 서울역까지 루원시티에서 편하게 한 번에 쭉 가실 수 있는 버스들이 운행 중이고요. 또 이제는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고속도로도 아주 진입이 편리합니다. 경인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바로 루원시티부터 시작되고요. 수도권 제2순환 외곽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도 루원시티에서 다 10분 안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인천과 연결되는 가장 큰 교통수단이 경인고속도로였는데 이 경인고속도로가 직선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거장 없이 그냥 바로 루원시티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일반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의 남과 북을 단절시키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거를 이제는 일반화 사업을 시켜서 좀 더 이제 사람들도 드나들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한번 들여보자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게 바로 루원시티부터 시작을 합니다. 뭔가의 시작과 끝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루원시티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주거가 갑자기 공급이 되게 되면 이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우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루원시티는 그런 충분한 수요를 배후에 두고 있는 어떤 그런 식의 개발이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루원시티는 지금 여기는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 이 외에도 상업 업무 또 하나는 공공청사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제 루원시티에 복합 행정타운이 생기는 그런 개발 계획인데요. 일단은 인천시청 2청사 그리고 교육청, 국세청 여러 가지 공공청사들 아까 이제 인천시청 2청사에는 시 산하에 있는 9개 기관이 예정이고요. 현재 그래서 상주 인력만 1,500명
협력업체 예상은 3,000명, 유동인구는 4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그 관공서가 이전한다라는 부분은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상주 인력 자체도 합치면 약 4,500명 정도가 상주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루원시티가 굉장히 어떤 행정 중심의 그런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거주하는 인구도 그러면 상당히 많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루원시티의 총 세대 수는 약 10,000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론상 여기 복합청사에 들어오시는 뭐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4,500세대가 다 들어온다 하면은 집이 모자라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이지만 충분히 배드타운이 아닌 어떤 자족적인 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족 도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게 될 루원시티. 자, 이제 또 루원시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비규제 지역이다라는 말씀 해주시는데 비규제 지역이다라는 어떤 의미인 건죠? 비규제 지역 아주 좋은 얘기죠. 그런가요? 규제 프리. 일단은 지금 뭐 여기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지금 청약 과열지역, 뭐 투기 과열지구 등등 많은데요. 인천은 그런 게 하나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투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양권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합니다. 그 중도금 대출 금액도 5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한 가정에서 세대에서 분양권 2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인천은 특히 아직까지는 분양가가 5억을 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이 얘기는 중도금 대출 액수도 한 아파트당 한 주상복합당 3억 안쪽이다. 그러면 뭐 정말 괜찮으시다면 분양권 2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 또 특히 청약을 넣을 때 인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주택자나 세대원도 1순위 청약 가능하고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분들까지 주소지를 둔 분까지 다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는 청약 재당첨 제한 이런 것도 걸려 있지 않고요. 또 하나 양도세,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도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좋죠. 괜찮네요. 네. 투자로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렇게 되면 루원시티 자체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루원시티 자체만 있는 거 가지고는 뭔가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 주변에 있는 청라 말고도 연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루원시티 하나만 있다 하면은 아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혼자 여기서 방송하고 있다면 외로웠을 것 같은데 저희 조영준 대표님이 계셔서 오늘 든든합니다. 바로 이렇게 루원시티는 바로 옆에 있는 청라지구 그리고 가정지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청라지구는 지금 이제 경제 자유 구역으로 약 3만 세대 정도가 이제 이미 살고 있는 그런 개발 지역이고요. 그 옆에 가정지구는 한 10,000세대 정도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루원시티와 함께 한 5만 세대 정도 총 주거 인구로만 보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루원 가정 청라가 하나의 신도시 생활권을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업무 또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부분, 쇼핑, 의료, 문화복합단지가 다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차병원 네, 그리고 스타필드 네, 이런 것들이 다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주 든든한 친구들하고 함께 손잡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뭔가 복합도시의 의미답게 다양한 편의시설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 병원도 또 크게 들어오고 또 무엇보다 스타필드 들어온다니까 더더욱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무래도 교통적인 어떤 입지적인 장점들 때문에 이쪽에 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도 규제에서 자유롭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많이 가는데요. 일단 그러면 루원시티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루원시티 앞으로 예상되는 분양 물량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뜨겁게 지켜볼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알겠습니다. 게 있나요? 네, 루원시티의 투자는 일단 첫 번째 뭐 분양권이겠죠. 네, 애석하게도 아까 제가
18년 12월 달부터 규제가 들어가서 네네. 그 이후 분양 물량들은 전매 제한이 다 3년으로 묶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거에 해당되지 않은 게 루원 SK 리더스 뷰 1차. 네. 요것만 전매 제한이 1년이라 올해 19년 11월 달에 전매가 이제 풀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언제 풀린다고요? 11월 7일. 11월 7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11월 7일 이후부터는 합법적인 법인에서 거래를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직 하나네요. SK 네. 리더스. 오직 하나 만 세대 중에 2,300세대만 분양권 전매가 이제 거의 허용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3년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자 그 외에도 또 분양할 물건들이 있기는 하죠. 그럼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올해 이제 가을 9월 말부터 10월 11월까지 아주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SK 지웰 2개 주상복합단지가 분양을 했고요. 올해 가을에는 4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상복합이 총 3개인데요. 대성, 우미린, SK 2차 이렇게 분양할 거고요. 아파트, 한화 아파트가 또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할 겁니다. 약 한 5,500세대 정도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승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서울에서 보통 직장인이 집을 살려면 내 월급을 쓰지 않고 맞벌이가 한 30년 모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인천은 아직 분양가가 5억 원을 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34평이. 그것도 서울 7호선과 인천 2호선, 나중에 될지도 모르는 서울 2호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이.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요. 대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올 가을에 5,500세대 그리고 인천 루원시티는 인근의 검암 그리고 검단 신도시 또 하나는 계양과 한 20분 30분 안쪽으로 있습니다. 이런 분양 물량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이 점은 저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검단 신도시 미분양일 때 루원은 11대 1의 분양 경쟁률을 보였고요. 계양의 재개발과는 또 별도로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원시티 자체적인 수요가 있다. 또 투자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결국 이런 거네요. 여러 가지 분양이 많이 있어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루원시티 주변에 있는 미분양되는 아파트하고 비교할 물량은 비교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결국 똘똘한 분양 쪽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뭐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30년 집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충분히 접근을 한번 해볼 만큼 가격적인 경쟁력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접근하려다 보면 주의해야 될 사항, 꼼꼼히 살펴봐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전문가로서 많은 상담들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는 것도 있을 거고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루원시티가 정말 좋을까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보셔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객관적인 정보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교통, 일자리, 네, 청라 가정 루원과의 연계. 비규제 지역이다라는 장점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신 이제 경계할 점은 검암, 검단 그리고 계양이 분양들을 하니까 이런 이 분양 지역 중에 나에게 맞는 지역이 어디인가 이런 거는 조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루원시티 안에서도 입지가 조금씩 갈리긴 합니다. 예를 들어 SK 리더스뷰 1차가 제일 좋은 입지였다고 평가를 받아요. 이유가 왜 그렇죠? 네. 중심 상업 지역에서 제일 가깝고요. 아하. 또 하나는 SK 리더스뷰 바로 왼쪽으로
7호선 역사가 생깁니다. 아하. 네, 이렇게 확정된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SK 리더스뷰가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입지였다 평가를 받고요. 이제 앞으로 분양을 앞둔 대성, 우미린 그리고 한화, SK뷰 2차는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이제 뭐 루원시티 안에서의 위치가 어떨지 이런 걸 좀 따져 보셔야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은 직접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렇군요. 루원시티 자체도 좋지만 일단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입지적인 부분, 교통 호재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면 SK 리더십뷰가 가장 관심을 받게 될 루원시티 안에서의 대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루원시티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전망이요. 네. 아주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여러 왜 가지,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개발 계획들을 객관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 분양권이 전매 3년 제한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약간 개편된 점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는 분양권을 투자하셔서 이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송도와 여기 루원시티 인근 가정, 청라 쪽에 그래서 이런 비규제 지역이라는 특성 또 분양권 시장에서 이익을 경험하신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상당히 전망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망 자체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SK 리더스뷰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11월 7일 이후부터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선택지가 없어요. 루원시티 내가 분양받지 않는 이상 이제 사서 들어오려면 루원 SK 1차 분양권을 사는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 내 가격을 선도할 아파트가 이거밖에 없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는지, 전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인근 지역하고 비교해서 좀 꼼꼼하게 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시세 관련 동향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루원시티는 아직 전매 제한이 풀리기 전이라 정확한 시세를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요. 대략적인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한 5억 이상 정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프리미엄으로 한 수천만 원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직접적인 비교는 인근 지역의 현재 시세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매와 전세 두 가지로 나눠 보면은 네. 일단은 청라의 25평은 현재는 3억 7천만 원 대략. 청라의 34평 지어진 지 한 7, 8년 된 아파트는 4억 5천만 원 정도. 네. 청라의 34평 지난해 입주한 아파트다. 아주 신축이죠. 요거는 5억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네. 가정지구 매매가는요. 30평은 현재 4억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34평은 4억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인근 시세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루원시티의 현재 시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상당히 중요한 게 전세가와 연동이 됩니다. 지금 전세가를 보시면 2018년 초반에 비해서 이 동네 전세값이 다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네. 올랐네요. 네. 청라 25평, 뭐 34평 다 해서 대략적으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정동도 한 7천에서 8천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매가 풀리기 전이라 정확한 시세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가격, 주변의 현재 시세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이를 지켜보면 앞으로 SK 리더스뷰 1차가 얼마 될지 대략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재밌는 것 자체는 7, 8년 된 아파트의 매매가가 지금 일단 SK 리더스뷰의 분양가보다 어떻게 보면 비싸다 이렇게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전세 가격은 지금 1년 반 만에 거의 뭐 한 6천에서 4천 뭐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실제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보면 그렇죠. 약 한 뭐 1억 뭐 2억이 안 되네 채.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라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전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전세 가격이 당분간 이렇게 계속 올라갈 이제 청라 같은 경우 공급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전세를 올려서 여기에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루원시티 새 아파트의 집주인이 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님 볼 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 집값이 물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지만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살면서 내가 마음 편히 살 집 하나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왕이면 새롭게 지어지는 곳에서 아주 쾌적하고 뭐 멋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죠. 그런 곳에 내 집을 장만하는 것도 아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입지적으로도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어져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청라라든지 가정동이라든지 이렇게 연계에 대해서 개발되는 장점.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다양한 호재들이 몰려 있다는 장점. 그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루원시티 안에서 무엇보다도 또 공공청사들이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배우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특징도 있죠. 자, 이러한 루원시티 안에서 또 SK 리더스비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라고 불릴 만큼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7월부터 11월부터 거래 자체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비규제 지역의 어떤 분양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매 제한에 대한 자유로움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청약 통장이 없고 청약 가점이 낮아서 청약을 해서 당첨될 수 없는 실수요자라면 SK 리더스뷰에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일 거라고 보여지고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의 차이가 지금 일단 다른 지역에 벌어진 것보다 굉장히 적은 상태로 벌어져서 어떻게 보면 투자로서의 메리트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7호선이랑 바이렉트로 연결되는 역이 생긴다라는 게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 여건도 굉장히 큰 메리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분양은 이제 올해 말로 거의 다 끝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루원시티 계획 인구의 95% 정도가 올해 분양이 다 끝난다. 네. 그 다음에 중심상업용지 아까 말씀드린 행정타운들에 들어오는 거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한편으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SK 리더스뷰는 그럼 입주는 언제 하는 거예요? 22년 1월 달 입주를 하고요. 음. 네. SK 리더스뷰 입주자분들이 딱 이사 오시면 그때는 이제 7호선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7호선 타고 서울 와서 라면 먹고 다시 집 가고 아 그렇군요. 서울로 출퇴근하고. 네. 자 그러면 2022년 1월에 입주하는 이 아파트인데 문제는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을 할 때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도 있고 당장 들어갈 수도 없어서 자금이 아무리 뭐 우리끼리 방송할 때는 4억이니까 비싸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 느끼는 가격은 사실인데 네. 최소한의 투자 금액으로 여기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나요? 실수요자 말고 투자 입장에서 네, 접근을 투자자들 하신다면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분양권을 사서 네. 초반에 전세를 한번 주시고 음. 대출을 끼고 전세를 한번 주시고 음.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가 더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뭐 매도를 하실지 전세를 한번 더 주실지 생각을 해보셔라. 이게 제 제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달에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분양권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일단 중도금은 다 납부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이제 뭐 물론 프리미엄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렇죠. 네, 대략적으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1억에서 1억 2천 정도면 일단 분양권을 사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을 중간중간에 대출 납부를- 받아서 내고 대출 받아서 내고 그것도 내가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대출 받아서 내고 그리고 이제 잔금 칠 때는 살던 집 정리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들어오시면 살면 되죠. 된다. 네. 아, 이 그림이 아주 그냥 예술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청라도 마찬가지. 제 신혼집이 사실 청라였거든요.
네. 그래서 청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청라를 다니면서 늘 느꼈던 게 뭐냐면은 루원시티가 이렇게 펜스만 쳐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 있었다라는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야 여기처럼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분양이 되고 뭐 어떻게 보면 거래도 되고 뭔가 활성화를 띠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가 너무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멀잖아요 송도. 물론 GTX 비노선 뭐 생긴다고 하지만 뭐 그거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네. 이제 뭐 예타 뭐 통과돼 갖고 한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 뭐 다 확정돼 갖고 진행을 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메리트 있고 관심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대표님 통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여기는 상업 지역도 굉장히 크고 복합 도시의 형태로 가지고 어떤 뭔가 입체적으로 개발한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개발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고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무언가가 현실에 나타나서 호재로 작용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견인의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늘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청라보다 더 서울에 가까이 붙어 있는 루원시티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청라보다 크게 빠질 여력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결국은 루원시티에 지금 분양받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청라의 가격이 올라가면 동시에 루원시티의 가격도 올라갈 거고 또 루원시티가 개발이 되면서 하나하나 호재가 실현될 때마다 또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식의 여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핵폭풍 같은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루원시티의 개발 계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루원시티에 관련된 얘기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이제 거기서 부동산 중개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문의는 많이 오나요? 문의는 저희 일상 업무가 곤란할 정도로 요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구나 대표님. 네. 너무 바빴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찾으시고 어떤 상담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분양권 전매에 대한 상담을 좀 많이 하시고요. 보유자 또는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는 루원시티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를 청약받으면 어떨까요? 네, 이런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까지. 그럼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무주택자시라면 일단은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청약을 한번 넣어보시고 오케이 청약 넣어보고. 네, 무주택자라면 왜냐하면 유주택자면 어차피 여기 경쟁률이 있어서 아마 당첨이 힘들다. 안 되실 거예요. 네. 무주택자라면 청약을 먼저 넣고 정말 당첨이 되신다. 그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가 축하해드리고요. 안타깝게도 좀 떨어지신다 그러면 제가 루원 SK 리더스뷰 1차 좋은 집을 한번 꼭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이라 한번 방문해서 상담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 제가 좀 바빠서 좀 네. 시간을 한번 좀 마련. 그럼 전화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네, 제가 잘 메모했다가 네 전화 한번 드리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루원시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는데요. 루원시티에 대한 관심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망세로 젖어 있고 돌아서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또는 문의되고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루원시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루원시티가 하나하나 개발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알찬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또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안내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줄줄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잘 안내해주시고 기왕이면 루원시티 안에서 최고의 개업 공인중개사 되시는 꿈도 이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내용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별별 지역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